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팔로워터라고요. 오늘 서울 컬처 포럼에 발표하는 걸 보고 저도 좀 좋은 영향을 받고 싶어서 왔는데 어떤 얘기를 할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저의 그동안 이렇게 음악을 해오게 된 뭐 동기나 그냥 과정 그런 것들을 그냥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참고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팔로알토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랩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본명은 전상현이고요. 나이는 이제 34살입니다. 그래서 음악 하게 된 지는 그래도 오랜 시간이 됐고 이제 힙합 음악을 하게 된 거는 좀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양한 어떤 예술 직종을 갖고 계시겠지만 다들 제가 봤을 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본인이 원하는 일을 선택해서 하게 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좀 음악 듣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좀 뭐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으면 이제 그 돈을 모아서 이렇게 뭐 가요 테이프들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취미로 즐겨 했었어요. 그래서 가요 테이프들을 이렇게 듣고 되게 음악을 좋아하다가 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좀 내가 이런 거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집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그냥 피아노로 이제 그냥 제가 들은 음악들을 토대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뭐 거기에 멜로디도 붙여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음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친구들이랑 그 가요, 기존 가요 노래들을 이렇게 개사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테이프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카세트 데크에 보면은 이렇게 그 공테이프를 사면은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 박진영의 뭐 청혼가랄지 아니면은 뭐 김종서의 뭐 플라스틱 신드롬이랄지 이런 노래들을 개사를 해서 이제 그 카세트에다가 녹음해서 이렇게 막 몇 개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팔고 그랬었어요. 그냥 어린 나이 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그런 음악에 관심 있는 친구를 또 한 명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가 노래를 사촌 동생이랑 만들어서 저랑 비슷한 방식으로 공테이프에 이렇게 노래를 녹음해서 이렇게 자기가 소장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되게 우리 또래들 중에 나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좀 그런 거에 공감대가 되게 느껴져서 이제 그 친구랑 같이 이렇게 곡을 만들고 이러던 게 저의 음악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뭔가 뭐 랩을 해야겠다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제가 들은 음악들처럼 그런 음악을 뭔가 만들어서 제가 그냥 봐왔던 뭐 TV나 뭐 어떤 매체를 통해서 봐왔던 사람들처럼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커서 그런 것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따라 하다가 한 중학교 2, 3학년 때부터 좀 힙합 음악에 많이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듣게 된 음악들은 뭐 케이블 TV를 통해서 알게 된 뭐 우텐 클랜이랄지 뭐 투팍, 제이지, 뭐 메이스 이런 래퍼들을 보면서 좀 자연스럽게 좀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사를 쓰고 랩 가사를 쓰고 그거를 이제 뭐 신디사이저를 이제 부모님이 사주셔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신디사이저에다가 제가 뭐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또 공테이프에 녹음해서 중학교 때도 이제 친구들한테 팔고 이런 것들이 좀 저의 음악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동네 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음악을 만들고 뭐 그 당시 사실 안 팔리죠. 제가 만든 테이프 누가 사겠어요? 아무리 친구들이어도. 근데 좀 친구들이 좀 불쌍해서 사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냥 뭐 만들어서 뭐 이렇게 막 뭐 500원, 1000원에 팔았었는데 이제 그냥 뭐 친구니까 사줄게 이래서 이제 몇 개씩 팔아보고 이러면서 좀 그런 것들의 재미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중학교 뭐 3학년 뭐 이때쯤에 이제 PC 통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너무 신기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막 이런 거 저런 거 찾아보다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또 다른 지역에 음악하는 친구들을 이제 이렇게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서 같이 이제 음악도 만들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공연 기회가 있으면은 공연도 하고 이러면서 좀 더 뭔가 그냥 동네에서 친구들끼리 하던 거보다 더 좀 넓혀가서 그냥 공연 활동을 더 많이 이렇게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신기했던 게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다음넷에 어떤 그 다음넷 카페에서 이제 그런 뭐 동호회 활동 같은 것들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그 좀 몇천 명 회원이 있는 다음넷 카페에 제가 너무 인터넷을 많이 하니까 운영자를 맡게 됐어요. 뭐 그 당시에는 시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운영자 활동을 하면서 이제 뭐 실제로 이제 이렇게 뭐 언더그라운드 힙합 씬에서 활동하는 형들이나 뭐 그런 분들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다음넷 카페 정모라고 그래서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뭐 이런 식으로 뭐 홍대 이런 클럽에 모여서 이제 공연을 하고 뭐 서로 그런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뭐 그런 자리를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냥 막 공연장 어디 아는 데 가서 대관해서 같이 그 뭐 돈 모아서 거기를 대관해서 이제 뭐 공연도 기획하고 뭐 거기서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그렇게 되면서 좀 스스로 뭔가 그냥 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그냥 왜냐하면 저한테 어떤 창작의 기회를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저가 스스로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그리고 뭐 제 음악을 이제 뭐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스스로 뭔가 사람들한테 좀 어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또 즐겁게 보내고 이러다가 한 뭐 21~22살쯤에 좋은 기회로 이제 그 당시에 신의 의지라는 그런 인디 레이블에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레이블에서 이제 앨범을 낸 게 이제 처음 저희 어떻게 보면은 좀 팔로알토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인 창작 활동을 시작하게 된 좀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진짜 뭐 제 아티스트의 이름을 걸고 좀 음악을 하면서 그래도 지금 이제 2016년이니까 첫 앨범 냈던 게 2003년이니까 이렇게 13년 동안 즐겁게 할 수 있었는데, 저가 아무래도 어렸을 때 이렇게 좀 제가 좋아하고 지향했던 것들이 좀 언더그라운드 힙합의 음악들에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어렸을 때 뭐 가리온이랄지 뭐 주석 이런 사람들 국내에 있는 래퍼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방송이 아닌 그런 뭐 신촌의 마스터 플랜 같은 클럽에서 공연을 하고 또 음악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인터넷의 어떤 모임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되게 매력적이고 멋있다고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활동을 좀 닮아가고 싶었고, 힙합 음악이 그 당시에는 뭐 또 듣는 분들은 많이 들으셨지만 뭐 지금처럼 또 막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뭔가 공유되는 공감대의 문화는 아니었거든요. 저만 해도 고등학교 때 저를 좀 신기하게 쳐다봤었어요. 너는 뭐 이런 걸 듣냐? 뭐 약간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그래서 저도 좀 오히려 또 힙합 음악이 그렇게 한국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러니까 좀 더 이런 음악이 정말 멋있는 음악이고 문화인데 좀 이런 거를 뭔가 사람들한테 좀 더 좋다는 거를, 왜냐면 내가 좋다고 느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추천하고 싶고, 좀 저도 좀 그런 약간 어떤 소수들만이 즐기는 문화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에 대한 약간 요즘 말로 하면 힙부심이죠. 약간 그런 것들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활동하다가 이제 한 6년, 5년 이때쯤부터 그래도 제 이름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뭐 신의 의지라는 레이블을 통해서 제 음반을 발표하긴 했지만 사실 뭔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었고, 하지만 또 저는 스스로 어떤 내가 이 음악을 한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나 즐거움이 되게 컸기 때문에 즐겁게 하고 있던 과정이었는데, 2005년쯤에 이제 그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지금도 유명하지만 이제 다이나믹 듀오 2집에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좀 사람들이 저라는 뭐 래퍼라는 존재를 좀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동경하던 뭐 즐겨 들었던 아티스트들이랑 이제 작업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좀 더 제가 어렸을 때 뭔가 이렇게 더 발전되면 좋겠다라고 상상했던 것들이 좀 현실로 많이 이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음악하는 거에 대한 더 큰 성취를 느끼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군대를 다녀온 뒤에 2008년쯤에 이제 정글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랑 이제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그 회사는 이제 드렁큰 타이거, 그 타이거 JK 형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회사였는데,
이제 뭐 다이나믹 듀오나 드렁큰 타이거 같은 분들은 이제 좀 언더그라운드 상황이라기보다는 더 대중들한테 알려져 있는 힙합 아티스트였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러브콜을 받아서 저도 이제 좀 내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욕심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때 계약을 했는데 사실 그 회사 안에서는 이제 저의 결과물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뭐 제가 많이 부족한 것도 있었을 테고 회사에서도 뭔가 저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어떤 힘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음악만 해오다가 좀 어렸을 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중학교, 초등학교 때 막 테이프도 직접 만들어서 팔아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음악 활동하면서 제가 제 음악을 하는 거에 대한 뭐 창작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제가 직접 해보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그냥 내가 직접 이런 음반 제작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직접 한번 활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발상에서 정글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해지하고 2010년부터 이제 하이라이트 레코즈라는 레이블을 이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너무 무식하게 그냥 만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떤 그냥 음악을 해오는 것과 어떤 음악을 내고 나서 그거를 뭐 홍보를 한다든지 마케팅 그리고 그 외의 일들을 한다는 것은 사실 되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당시에는 그냥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이렇게 스스로 해왔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랑 같이 음악을 해왔던, 그리고 음악을 같이 좋아하던 친구들이랑 2010년도에 이제 하이라이트 레코즈라는 레이블을 이제 설립해서 이제 제가 음악인이 아닌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한 회사의 뭐 운영자로서 이제 일을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레코즈가 이제 설립된 지는 올해로 6년째가 됐는데, 좀 하면서 되게 많은 걸 깨닫고 이 일이 보통 일은 아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도 그 하이라이트 레코즈를 만들고 이렇게 6년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되게 뭐 저나 저희 소속 아티스트들의 어떤 음악적인 재능이나 열정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일하면서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 뭐 어렸을 때는 그냥 음악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우니까 뭐 이걸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뭐 혹은 뭐 내가 이걸로 어떤 뭐 인기나 어떤 명예를 누리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창작하는 게 즐겁고, 그리고 제 음악을 좋다고 말해주는, 반응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냥 그거에 대한 단순한 행복을 느꼈었는데, 이제 회사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산부터 뭐 세금 신고 이런 걸 제가 직접 다 하게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음악이 이제 다 숫자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이렇게 뭐 그냥 돈 주면 받고 뭐 아니면 말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살아왔었는데, 이게 다 숫자로 보이다 보니까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냈을 때 매출이 이만큼 나고 이런 음악은 매출이 좀 기대한 것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그런 거에 대한 좀 혼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깨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어쨌든 항상 그런 고민들을 할 때마다 이제 처음 내가 음악 시작했던 그런 감정이나 이런 상황을 되게 많이 좀 되새기면서 떠올리곤 했는데, 그래서 한 작년부터 좀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나, 그리고 이제 뭐 그전까지는 그냥 저나 뭐 친구들끼리 이렇게 재미로 하던 것들인데 이제 이게 일이 되고 저희 소속 아티스트들도 한사두사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이게 직업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되고 자기네들이 일한 만큼의 어떤 원하는 뭔가가 돌아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저한테 뭔가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것들을 이제 뭔가 만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항상 그 아티스트들이 예를 들어서 뭐 5명이다 하면은 그 친구들은 한 명씩 저한테 1대1로 하지만 저는 이제 1대5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가 되니까 제가 이거를 다 한 명씩 이렇게 챙겨주면서 만족시킨다는 것이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떤 음악적인 유대감이나 어떤 뭐 열정으로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지만, 이제 이렇게 뭐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많이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좀 작년부터는 좀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릇이 맞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2010년에 이제 회사를 만들 때는 이제 만드는 같은 설립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5년을 해보고 이게 뭔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기대치에 회사가 성장하지 않으면은
다 관두자, 미련 없이 관두고 각자의 인생을 살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6년 차 된 거 보면은 뭐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 저희가 생각한 기대치까지는 달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딱 5년 차가 됐을 때 좀 난 그냥 혼자 음악하고 이런 것이 즐겁지 않나 하면서 사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제가 레이블 운영하는 것을 아예 다 좀 접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제가 또 이제 항상 그 이제 레이블을 운영하면서 아쉬움이 많았던 게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이 좋은 음악을 만들고 있고 이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창구들이 기회들이 많아진다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지난 5년 동안은 저랑 다른 친구 둘이서만 일을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런 더 대중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진짜 음악을 좋아하는 매니아층들이 이렇게 찾아서 볼 수 있는 게 아닌 이렇게 의식하지 않아도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운영자의 입장과 이제 소속 아티스트들의 입장에 부딪히면서 좀 작년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 5년 동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생각하던 찰나에 좋은 기회로 그래도 이렇게 5년 이렇게 열심히 해오고 아티스트들도 조금씩 인지도가 올라가니까 좋은 기회들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CJ E&M 음악 사업부와 이제 인수합병 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과 이제 계약을 하고 좀 더 우리 음악들이 더 노출될 수 있는 기회나 그리고 우리가 음악을 이렇게 만들어서 발표하는 거 외에 좀 더 우리가 좀 또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기회가 생겼구나 해서 되게 개인적으로 뿌듯했고 그리고 5년 동안 어쨌든 운영자로서 이 레이블을 운영해 왔는데 어떤 대기업이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의 그 일들이 이렇게 더 발전적으로 성사될 수 있다는 것에 큰 뿌듯함을 느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아실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되게 영세한 이제 레이블로 활동을 해왔고 그런 것들이 이제 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이 친구들은 뭔가 그런 기존의 어떤 뭐 대기업이나 어떤 대중화된 시스템에 타협하지 않고 고집 있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대기업과 함께 뭔가 일을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시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팬분들 중에는 뭐 실망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뿌듯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들의 어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같은 기분을 공유할 줄 알았지만 좀 제가 체감하기에는 그런 것도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또 그거에 대해서 좀 뭐 생각도 해보고, 그러니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어쨌든 지금도 저희가 그냥 어렸을 때도 생각했던 그냥 우리가 만든 음악을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퀄리티로 만들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의 컨텐츠가 돼서 발표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느꼈고 그리고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떤 뭐 사업가나 어떤 이런 비즈니스맨의 기질은 전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어떤 저의 어떤 음악을 시작할 때처럼 그냥 하나의 그냥 그런 열정 뭐 이거 하면 그냥 재밌겠다 이 생각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좀 이렇게 해와서 이렇게 뭐 이렇게까지 됐다는 게 뭐 스스로 뿌듯하고 뭐 앞으로 또 얼만큼 뭔가를 해나가야 될지는 이제 뭐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저 사실 원래 이렇게 막 PPT에서 뭔가 이렇게 TD 이런 거 보면은 막 뭔가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뭔가 여기서 그러니까 뭐 제가 무슨 스티브 잡스도 아니고 막 엄청 위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의 그냥 지난 얘기들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고 그냥 뭐 이 중에 계신 뭐 한 분이라도 저의 이런 얘기를 듣고 뭔가 뭐 큰 자극이 되거나 뭐 어떤 좋은 영향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오늘 다른 멋진 분들의 얘기를 들으러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하고 네,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저는 이제 네. 2010년에 하이라이트 레코드를 네.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다시 돌아간다면 네. 설립을 하시겠는지. 네. 저는 솔직히 지금 이 모든 걸 아는 상황에서 2010년으로 돌아간다면 레이블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만들지 않을 거고 그냥 음악에 집중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광고대행사에서 네네. 일을 하는데요. 하는 걸 보면 좀 인상적이었던 게 있는데 네. 본인이 이제 아티스트에서 어떻게 보면 네. 비즈니스를 네네. 하시는 사람이 건데 약간 이제 현실적 문제라는 표현을 좀 쓰셨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러면 아티스트로 있었을 때는 네. 생겼던 문제들이 현실적 문제가 아니고 그 표현에 대해서 좀 예. 사람이 있었어서 그런 어떻게 음. 보면 이상주의자로 좀 나오시는 분 예. 비즈니스맨으로 오면서 생긴 것들이 현실적 문제다라는 네. 말씀을 하셔서 네네. 그런 약간 아티스트와 비즈니스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네. 본인이 판단하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많이 있는지 예. 그게 그 각자의 성향의 차이일 것 같은데 저는 진짜 뭐 돈 개념이랄지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런 것들이 되게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냥 10만 원이 입금되면은 10만 원 그냥 다 써버리는 약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레이블을 운영하다 보면 이게 저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모두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돈도 이렇게 계획적으로 생각하면서 써야 되고 그리고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뭐 저 생각만 할 수는 없고 이 아티스트가 또 이런 음악을 내면은 또 이거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음악을 또 내면은 그거에 어쨌든 그 창작 활동이지만 또 자기의 직업이니까 자기 일한 만큼 뭔가 이렇게 돈을 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월세를 낸다든지 뭐 여자친구랑 좋은 밥을 먹는다든지 뭐 옷을 산다든지 여러 가지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음악할 때는 저 혼자만 그냥 망해도 제가 혼자 망하는 거고 뭐 잘 돼도 저가 잘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만약에 저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저 혼자 음악 했던 것처럼 레이블을 운영하다 보면은 저 때문에 모두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의미에서 좀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뭐 이상주의자로 남고 싶다기보다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자신을 컨트롤하기도 되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스스로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소한 얘기들을 뭐 꼽자면은 뭐 내가 내일부터 담배를 끊어야겠어 했는데 담배 끊기도 되게 어려운 일인데 어떤 남의 인생까지 어쨌든 제가 그 사람들의 구성원의 어떤 대표로서 뭔가 다들 책임을 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일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본인 회사에 소속된 아티스트들이 네네. 이상적인 것들로 좀 더 남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현실적인 네. 문제를 같이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뭐 레이블 운영한 지 3년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주변에 뭐 친한 뮤지션들 중에 뭔가 레이블을 만들고 싶다 이런 친구들과 얘기를 나눴을 때 저는 거의 반대했어요. 하지 마라. 그냥 음악하고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 이랬었는데 그건 사실 뭐 각자의 선택이고 또 만약에 어떤 친구가 뭐 저처럼 음악을 하다가 이렇게 레이블을 운영하고 싶다 이러면 그 친구가 저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해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저의 대답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저기 정장 입으신 분. 네. 다음이나 다음 연결 때좀 하셨는데 예, 반갑습니다. 보통 창작물을 만들 때 타겟을 어떻게 잡지? 자기 네.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네. 거라든지 아니면 대중들을 위해서 대중들의 기회에 하기 좋은 걸 만들지 네네. 아니면 전문가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만들지 필요가 있어요. 네네. 컬러를 보여주면서 네. 이렇게 창작을 하시는 분이 네. 저도 이렇게 음악을 해오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었는데, 어렸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 대한민국에 있는 소수들만이 이 문화의 멋을 알고 뭔가 즐긴다는 거에 대한 뭔가 그런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멋있는 거를
너희들은 아직 몰라 약간 이런 거에서 이거를 우리가 알려줘야겠다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뭐 그런 선택을 한 게 이런 것들이 더 매력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좀 뭐 대중들이 이런 거 더 좋아하겠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제가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제 친한 친구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더 초점을 두고 음악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팬들이 생기고 그리고 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피드백 해주시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이제 제가 저와 친분이 없는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제 음악을 듣고 좋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또 만족시켜주고 싶은 욕심도 또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지금 한 몇 년 전부터 지금 드는 생각은 어쨌든 제가 이렇게 레이블을 운영하면서 이걸 더 성장시켜야겠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CJ ENM 음악사업부가 이렇게 인수합병을 했다는 것 자체로도 저를 포함한 저희 아티스트들의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는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음악을 만들어서 발표한다는 것 자체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주길 원하고 좋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물론 제가 만족해야 되는 것도 크지만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잘 맞추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 레이블의 성향은 또 어떤 뭐 아이돌 그 연습생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이렇게 제작해서 발표하는 그런 회사는 좀 더 대중의 취향에 더 맞춰져 있는 성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는 자기가 주체가 돼서 자기 앨범을 프로듀싱하고 자기 뭐 앨범의 색깔이나 컨셉 그리고 뭐 아티스트로서의 자신의 어떤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다 뭐 회사랑 뭐 공유는 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어느 정도 주체가 돼야 되는 성향의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좋아할 사람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내가 이 음악을 들어도 스스로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밸런스가 좀 잘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의 비평 이런 거 생각을 네. 하시고 네, 사실 전문가를 의식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네, 감사합니다.